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과 관련한 국민 면접에 참가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총장 말고도 원희룡, 하태경 이런 예비후보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어제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예비후보들의 국민 면접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이 박선영 면접관의 예리한 질문, 싸우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당당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자, 사회자인 신율 교수, 이 면접이 끝나고 댓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네. 활짝 웃으면서 윤석열은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인터넷 언론을 좀 소홀하게 지적했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공작 정치에 대한 분노를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면접관인데 어제 유승민, 홍준표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중권 씨도 따끔한 일침을 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12명의 국민 면접이 모두 끝났습니다. 너무 느긋하게 하면 하계 같다고 했다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 질문이 나오면 또 좌파들만 모아놨냐, 뭐냐, 저 사람 윤석열 지지자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 유승민, 홍준표 예비후보들이 머쓱해졌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에게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물었지만 답변자가 면접관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역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물러나지 않고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는 데 아래했습니다. 진중권 상당히 세게 몰아붙였지만 윤석열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면접을 본 대선 예비후보들은 황교안, 윤석열, 박진, 안상수, 하태경, 원희룡 6명이었습니다. 면접관은 박선현 동국대 교수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총장 고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준영 검사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고 내용도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 제 처의 사건과 한동훈 사건을 한 고발장에 넣었는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미래통합당은 꽤 큰 정당이었다. 사주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라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큰 정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자신이 고발장 작성 전달을 지시한 상황이나 정황이 증거가 드러나오면 사퇴할 것이냐는 진중권의 질문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가정으로 묻는다면 답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오늘 좀 당당했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향해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에 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기관장을 할 때 메이저나 인터넷 매체나 모두 공평하게 했다. 하지만 1단계 인터넷 매체, 2단계 메이저 언론, 3단계 정치인식으로 의혹이 확산하는데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를 공작에 동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회자인 신율 교수가 질문이 끝난 뒤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네요 라는 질문이다 라고 하자 윤석열 전 총장은 답변 없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22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소회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하태경 의원은 한시적으로 정규직의 10%까지 신규 채용 조건부 해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진중권 씨가 그것이 어떻게 고용 창출이 되는가라고 따지자
올드 좌파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노동만 못 빠져나오는 것 같다고 받아쳤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저는 그래도 기업 생활을 4년 했는데 그나마 대기업과 협력해야 임금이 보장된다. 적어도 좌파 출신이라면 기업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진중권 전 교수가 너무 모르신다. 이렇게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가 면접이 끝난 뒤 왜 평생 중소기업에 있으면 안 되는가라고 묻자 신 교수는 질문 시간이 끝났다. 나중에 따로 연락하시다. 이 부분은 하태경이 진중권을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 허경영 후보와 두 차례 정도 만난 안상수 전 시장은 소속 정당이 국가혁명당인 줄 알았다는 면접관 김 대표를 꼬집는 말에 이 허경영 명예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재명 지사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면접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준석 당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하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천만 원 한도의 청년 교육 카드 공약이 이재명 지사 공약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소비가 아니라 기회를 뿌리는 것으로 같은 돈이라도 잘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면접이 끝난 뒤 진중권 전 교수는 소감을 묻자 결국 면접관들이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당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고 후보들 그릇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롱하고 모욕한 게 아니라 존중의 의미에서 열심히 면접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조롱 낄낄대는 22분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면접관은 좌우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좌둘 우 하나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무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고 후회 없이 후보들은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날 6명 윤석열 전 총장 토론 못할 거다 이런 예상을 깨고 오늘 생각보다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